네, 반갑습니다. 급하게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시 찍겠습니다. 오늘 한 20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간접적으로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한국 분들이 많다고 들었고, 통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미국 직접 투자를 하는 주로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다고 해서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뭔가 봤더니 주로 이제 ETF, 한국에서는 또 ETF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잘 모르겠으나 제 추측건데, 중간에서 재정 관리를 한다든지 미국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ETF가 안전하다고 해서 또 많이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든 ETF를 투자하든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직접 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안은 여러분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7가지, 왜 여러분들이 직접 미국의 주식 투자나 증권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지, 그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이 어떤 위험성들이 있는지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다가 도체 투자하면은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경험이 특히 없으신 분들, 증권 투자를 자기가 투자사에서 직접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미국 본인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절대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 프랙티스 하지 않으면은 이래서 뭐 변호사가 미국 뭐 바를 했다고 해서 여기서 프랙티스를 뭐 최소한 10년, 15년 해보지 않고 한국 가서 나 미국에서 바 있어요 하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미국 법의 전문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보력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여러 가지로 야후나 이런 퍼블릭 정보가 많아요. 주로 이제 QQQ, 예를 들어서 뭐 ETF 같은 경우는 QQQ가 되겠네요. 많이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는 뭐 애플이라든지 뭐 넷플릭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그 기술 회사 위주로 해서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정보와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은 미국 현지랑 차이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들 뭘 모르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정보를 이렇게 차이가 맞습니까 하면은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뭐, 세금을 아낀다든지, 그다음 절세를 한다든지, 적당히 레버리지를 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금융 자체가도 중요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는 하나도 노출이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순수하게 그냥 주식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었지만, 그 투자 상품을 이용한 여러 가지 곁다리 베네핏을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고, 그리고 중간에서 전문가들이 그거를 줄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개인 동영상도 그렇고, 또 더 밀크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보력의 한계에 대해서 뭐 이번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법적, 윤리적, 세법적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식 거래를 할 때 법적으로 보호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보호를 하나도 한국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산을 맡기는 데가, 그러니까 미국에다 투자했지만 자산의 형성과 소스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윤리적인 세법적인 베네핏을 전혀 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세법적이라고 하면은 자산을 잃어버렸을 경우는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캐피탈 로스에 대해서는 디퍼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베네핏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 분한테는.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잘못 사기를 당해서 남이 이걸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야 뭐 우리 회사한테 돈을 맡기려면 뭐 매년 뭐 1년은 묶어놔야 된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전혀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 룰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실 언제든지 고객이 원하면 고객 돈을 항시 빼낼 수 있고 현금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게 프로텍션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룰이거든요. 근데 그런 법적인 보호를 한국에서 어떻게 얘네들이 장난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증권 투자를 통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는 굉장히 핸디캡이 많습니다. 그런 거, 뭐, 구체적인 거는 또, 다음 기회가 있겠죠. 또, 밀크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증권회사에 투자하게 되면은, 증권회사에서 뭐, 마이너스 통장처럼 50%, 그게 마진 어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마진 어카운트도 그 사람의 크레딧이나 그 갚을 능력, 그다음에 얼마나 자산의 규모가 많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비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미국과 한국이 너무나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이런 노출 아주 어마무시한 리스크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는 여러분들 특히 이제 개미분들 1억, 2억, 10억, 뭐 많게는 100억씩 투자하시는 뭐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리스크에 있는지 자기도 몰라요. 어떤 리스크에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려를 하고 있다. 세 번째는 투자 원칙이 없어요. 투자 원칙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에만 눈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짧게 돈을 많이 벌고 나올 것인가. 그런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목적의식 없이 그런 목적의식이나 장기적인 투자의 철학이 없으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자하기.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S&P 500가 성장을 해왔지만 어떤 모멘텀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게 이 많은 전술과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펀드가 어떻게 굴러가서 다음에는 어떤 펀드를 사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애플 좋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주로 이 전문가 인간들이 하는 얘기는 주로 뭐냐면 애플 주식은 뭐가 어떻고 시장이 줄어들지만 뭐 중국에서는 어떤 상황이고 새로운 뭐 기술이 어떻게 되고 그 쓸데없는 정보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게 펀더먼털리 매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투자 이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면은 그 투자 원칙에 대한 이해가 없고 투자 원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투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투자 리스크보다 훨씬 더 크게 노출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고 네 번째는 여러분 본인한테 손을 얹어보실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 없잖아요. 그냥 누가 좋다더라. 어떤 뭐 애플 뭐 다 하니까 뭐 애플 폰도 나오고 또 뭐 스타벅스 뭐 이미 한국에도 많으니까 한국에서 지금 커피 전문점 중에 스타벅스가 제일 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언제 망할 수도 있고 언제 더 커질 수 있는지 그런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경험이 부족하면은 직접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 부족은 뭐 여러분은 누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의 부족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발 이렇게 하십시오. 매번 제가 지난 3, 4년 동안 얘기를 해 오고 있어요. 뭐 관심이 없고 뭐 나는 내 길 가겠다 그런 사람들은 뭐 제 유튜브 방송 볼 필요는 없고요. 뭐 굳이 와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 제가 누누이 노심초사 여러분들 이제는 당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3, 4년부터 지속적으로 뭐 여러분들 듣든 안 듣든 유튜브에 시간 날 때 짬짬이 제가 찍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경험을 많이 해도 부족할 판에
경험이 너무 없습니다. 뭐 처음부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없죠. 근데 좋은 경험은 많이 하고 안 좋은 경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누군가의 힘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한국에서. 근데 그런 사람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게도. 다섯 번째, 장기적으로 재정 계획이 있는지.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없단 말이죠.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라 뭐 간단하게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3, 4년부터 투자는 인생이다. 여러분들 인생과 투자 상품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어떤 데는 헤어질 때 있고 어떨 때는 새로 만날 경우가 있지만 만남과 헤어짐은 다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런 폴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해서 시장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분 리스크보다는 더 많이 적을 이럴 때는 적게 이렇게 따라서 한 롱텀을 했을 때 끝은 창대하리라. 그죠? 어떤 투자 폴폴리오와 어떤 전략을 가냐에 따라서 끝이 4배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지금 그래서 1억이 4억, 5억이 될 수가 있고요. 그걸 잘못하게 되면 1억이 1억 2, 3천밖에 안 돼요. 그런 분들을 내가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틀립니다. 4배, 5배, 어떨 때는 10배까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만불, 뭐 1,000만 있는 게 10년 있어도 1,000몇백만이고, 어떤 사람들은 10년 있는데 이게 20억, 30억 할 수도 있어요. 뭐, 속된 말로. 뭐, 너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에서 현명한 투자를 할 경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외로 리턴이 좋습니다. 장기적인 투자할 때는. 그런 거가 굉장히 재정 계획이 수립이 중요한데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없잖아요. 이번에 수요일 날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6번째는 폴폴리오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 개인이 투자해서 한다? 거의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책에서 뭐 조금 이렇게 폴폴리오 매니지먼트라고 나오는데 그건 책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장 경험에서 전쟁터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장군이 어떤 무기를 언제 어디에 써야 될지 잘 모르고 전쟁에 임하는 장군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딸 확률보다 잃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심지어는 워런 버핏도 잃잖아요. 이럴 때는 아무리 잘해도 잃습니다. 근데 누가 더 많이 잃고 누구 적게 했냐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따야 되는데 왜 못 따지 하고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잃지 않는 것이 좋고 덜 잃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잃어도 피를 덜 흘리는 게 좋아요. 딸 때는 많이 딸 때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잣대와 기준이 여러분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폴리오 매니지먼트는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7번째 목표지향적인 재정관리와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적의식이 부족하니까 내가 10만 불이 딱 20만 불이면 좋다. 심지어 이렇게 한국에서 뭐 내가 500만으로 시작해서 뭐 30억이 됐어요. 또는 뭐 내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댕기 그런 양아치 같은 애들 말고 양아치입니다.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지 여러분한테 자랑하고 유튜브에 가서 뭐 차 자랑하고 뭐 이런 거를 보고 혹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그런 식으로 특히 젊은 사람들은 혹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시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단돈 500만 원이 600만 원이 되면 내 목표가 그게 600만 원이었으면 거기서 즐거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1억이 있는데 1억이 1억 3천이 되고 1억 4천이 돼서 내가 그게 목적이었으면 거기서 아무리 더 버는 가능성이 있어도 나와서 다음 기획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이런 상황인데 댓글 남겨주세요. 내가 웬만해서는 답변을 합니다. 24시간 안에.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남 기준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남이 좋다는 거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 한국에 그런 사람들 대부분인 것 같아요. 뭐가 친구가 좋다 하더라.
야, 스타벅스가 많은데 뭐 당장 스타벅스가 보이니까 뭐 한번 투자해보지.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해서 나는 리스크가 이러니까 이런 투자할 때는 이런 게 리스크고 이런 게 장점이고 이런 게 단점이고 만약에 커피 인더스트리가 이러는데 문제가 생기고 서플라이어 체인지가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리스크에 노출이 됩니다. 충분히 알고 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폴판 하나도 뭐 보니까 QQQ 뭐 테슬라 애플 아마존 맨날 이런 거예요. 넷플릭스 한국에서 투자하는 거 보면은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하이텍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하는 거지만 제가 투자 가능한 게 6,000개 이상의 6,600개가 됩니다. 그 중에 그 분의 폴트폴리오 뭐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 모르는 거를 제 개인적으로 또 밀크 방송을 통해서 계속 전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옆에 보면 다른 사람이 그거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거 해야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은 피리 소녀가한테 쥐들이 다 떼거지를 몰려가지고 바닷가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잘 될 때는 모르겠는데 피리 소녀가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너무 단순하고 무지한 행동.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내가 500만 원을 가진 5천만 원을 가진 50억을 가졌던 500억을 가졌던 5조를 가졌던 피와 땀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대부분의 사기를 안 치고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피와 땀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거를 왜 남한테 의지하고 남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없고 이런 리스크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한테 돈을 싸들고 왔어요. 몇 주 전에 일이랍니다. 아무나 이게 좀 투자 좀 해주십시오. 목적이 뭡니까? 나는 목적은 이런 해서 주식시장에 좀 노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한 2주 지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결혼을 하는데 집을 사야 되겠는데 그러면 집을 사는데 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냐고요. 그래서 그날로 다 빼가지고 주식 투자하지 말고 이거는 CD나 원금이 100% 개런티 되는 거에 투자해놓고 결혼을 하고 집 살 때 그걸 쓰는 거지. 절대 집을 사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은 주식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지금 뭐 당장 10월달 내년 뭐 몇 월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한국 사람. 한국 사람들은 다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그러니까 돈이 되겠죠.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를 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그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정이 더 중요한 것처럼 얘기합니까? 그런 친구를 만나면 안 돼요. 자산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 빌려줄 때 굉장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이 돈 거래인 겁니다. 금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돈을 융통한다는 뜻이잖아요. 융통할 때 이 내 돈에 대한 융통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한 부분. 그다음 남의 돈을 융통할 때는 더 철저하게. 쉽게 얘기한다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 어려운데 쉽게 얘기할 뿐이에요. 그거는 뒤에 비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명심해 주십시오.